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명 TV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과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2028년 총선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과 10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당원 자격의 일부를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총선 공천과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윤리위 징계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28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징계의 핵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진종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 내려졌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4명 모두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수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에게 내려진 2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가 이번 결정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2028년 4월 12일로 예정된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1년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 효력이 총선 공천 시점까지 이어진다면 두 의원의 국민의힘 소속 출마에는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윤리위 결정은 단순한 당내 징계를 넘어 사실상 차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생존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경태 의원에게 왜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일까요? 윤리위가 밝힌 핵심 사유는 지난 5월 13일 진행된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문제는 경선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윤리위에 따르면 조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을 반대하는 성명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에게는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것으로 윤리위는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대 후보를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징계의 핵심적인 배경인 셈입니다. 윤리위는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론과 당내 질서에 반하고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리위는 조경태 의원의 소명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윤리위가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경선 이후 조 의원이 취한 대응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에서는 내부 경선에서 승패가 갈린 이후 당원과 소속 의원들이 결과를 존중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까지 박덕흠 의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일부 의원들에게 낙선을 부탁했다는 것이 윤리위의 판단입니다. 윤리위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당내 경선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내부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경태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은 이번 윤리위 결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가 됐습니다. 조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28년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에게 총선은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공천을 받아 다시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느냐, 당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모두 총선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2년 6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결정이 곧바로 의원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원권 정지는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징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당내 정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행정적 불이익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는 사실상 당내 영향력과 정치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진종호 의원의 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종호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당원권 정지 2년입니다. 진 의원 역시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 동훈계로 분류되어 온 인사입니다. 이번 징계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와 비주류 또는 친한계 인사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에게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당내 계파 갈등이라는 정치적 해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는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행동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부산 북구 앞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진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방송과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에서 제명된 인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를 지원하는 행위가 당의 결정과 배치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종호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소신과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징계는 단순히 특정 선거운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의 결정에 소속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과 당론을 소속 의원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치적 판단과 소신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논쟁도 존재합니다. 이번 진종호 의원 징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징계 사유는 국회 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진종호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의 농담으로 맞받았던 것이 문제로 인정됐습니다. 이 발언 역시 당시 상황과 참석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참석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는 단순한 개인적인 농담과는 다른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자리에서는 발언의 맥락과 표현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리위가 진 의원의 발언을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도 이러한 부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진종호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은 여러 사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어떨까요? 두 의원 역시 윤리위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보다는 징계 기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당내 활동에 일정 기간 제약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당내 정치 활동과 공천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서범수 의원 역시 10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당내 입지에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윤리위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은 징계 대상 의원들이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여러 명에게 동시에 징계를 내린 것은 당내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1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중징계가 결정됐다는 점은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경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공천은 정치 생명과 직결됩니다. 현역 의원이 다시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면 공천 경쟁 자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에게 내려진 2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중대한 징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이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과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징계의 핵심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의원이 앞으로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당내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면 두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까지 정치권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에서의 지지 기반입니다. 당의 공천 없이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의 조직과 공천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인에게는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징계가 향후 어떤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각 의원의 지역 기반과 당내 관계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징계를 둘러싼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의 기강 확립입니다. 윤리위의 논리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당의 내부 경선에서 패배한 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당에서 제명된 인사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당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이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당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소속 의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면 정당으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징계의 형평성입니다. 당내에서는 같은 기준이 모든 의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당내 권력 구도와 계파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징계가 단순히 윤리 규정에 따른 조치인지 아니면 당내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한계와 당 지도부의 갈등입니다. 진종호 의원이 친한 동훈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당내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는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 구도와도 연결됩니다. 이번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8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각 계파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간다면 이번 징계 문제 역시 장기적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입니다. 2028년 총선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지역구 관리와 당내 입지 확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국민의힘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출마가 제한된다면 해당 지역구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찾는 작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징계는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차기 총선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빠지게 되면 지역구 내부에서도 새로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다양한 정치적 계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리위 결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에 반발해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당내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가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윤리위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현실에서는 당 지도부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앞으로 당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합니다. 징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징계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당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을 강화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징계가 이어질 경우 당내 반발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면 선거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의 결정에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동을 방치할 경우 당의 통솔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당의 기강과 개인의 정치적 소신 사이에서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이냐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직접적인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원한 행동과 국회 간담회 발언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도 각각 윤리위가 문제로 판단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4명 모두 처분의 정도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이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은 2028년 총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두 의원이 징계에 불복하고 정치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 지도부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향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이번 징계가 국민의힘의 내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친한계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불씨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 경쟁과 당내 권력 구도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에게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단순한 경고 수준의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총선 시점과 징계 기간을 고려하면 두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 역시 징계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향후 당내 입지와 정치적 활동에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의 기강을 세우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갈등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앞으로 징계 대상 의원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2028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번 징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특정 의원들의 징계로 끝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과 공천 경쟁으로 확대될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정당에서 징계는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분열의 시작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총선을 향한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윤리위 징계가 국민의힘의 공천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강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결정과 2028년 총선에 미칠 파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권순명 TV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